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은 채권 금리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 해외 쪽 채권 금리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이제 일목균형표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인 이제 V 코스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 지표들인 달러원 지표, WTI,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이제 추이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조금 증시의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랑, 국내는 삼성전자랑 미국 쪽은 애플이랑 테슬라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랑 S&P 관련돼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랑 이제 신용장구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수급은 조금 이따 수급은 또 설명을 안 드렸네요. 수급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사실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락이나 상승폭이 다 크지는 않았었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주가 차트고, 이제 이 파란 색깔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인데,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에 그렇게 크게는 영향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이제 0.32 수준까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수급부터 보여드리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개인이 한 5,80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5,500억 매도, 기관이 한 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500억 매도, 기관이 한 88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은 한 500억,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에 계속 채권 쪽이 이슈다 보니까 이 금리 쪽이 이슈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3년이나 5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1bp 정도 소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20년하고 30년도 마찬가지고요. 1bp가 0.01%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용어고요.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가 조금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조금 금요일 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었는데 그거의 영향으로 조금 큰 폭의 한 6.5bp 정도의 하락이 있었고요. 일단 오늘 계속해서 미국 쪽 금리가 지금 장중에 조금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이 일단 국내에서도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SLR 정도가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제 supplementary 이제 레버리지 레이쇼라고 해서 보완적 재무적 레버리지 지표인데, 일단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은행 쪽에서 연장이 안 되면서 일단 단기적인 악재로는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그날에는 한 2bp 정도 올랐지만 사실 큰 추세를 바꾸는 그럴 만한 큰 이벤트까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금 숨고르기를 이제 하는 단계지는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오늘 6시에 예약해서 유동성 분석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완화적인 의견과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금리 인상을 보는 의견이어서 그 의견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된 게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그냥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이제 장기 파동부터 설명을 드리면, 국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입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1파의 시작이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그다음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주류했던 조정 당세가 4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완성이 되면서 이렇게 큰 1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코로나로 A, B, C로 떨어지면서 큰 이도 완성이 되게 되었고요.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상승했던 파동이 이제 큰 3파의 1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채널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추선을 그어서 예측을 하는 것을 채널링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렇게 채널을 하는 것을 채널링이라고 하고요.
이 채널을 거의 다음 부근에서 사실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뭐 개인적으로 오파가 올라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국내는 이제 점점 오파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이 오파지 않았을까라고 점점 일단 다시 좀 생각이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3266이 정점이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3-18을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잠시만요. 다시 이제 그리면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똑같이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 3파 고점이라고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이 고점들도 다 맞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채널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회할 때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회하고 나서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가 이제 오파지 않나? 라고는 이제 점점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분봉으로 240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아마도 여기가 A, B, C로 A파 잠시만요. 네 여기로 A파 여기가 A, B, C로 B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 확실하게 파동이 잘 세지진 않지만 아마도 여기가 그냥 이제 C파였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파동이 잘 세지지 않는 부분은 있고요. 여기가 이제 A, B, C로 이제 큰 A이지 않았을까 여기까지가 큰 A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아마도 이제 이 단계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B파의 뭐 B파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기는 하고요. B파가 완성이 되었거나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B파에 A파가 나오고 B파가 나오고 지금 이제 C파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상승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C파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한번 계산치를 계산해 봤을 때는 잠시만요. 네. 이제 일봉상 이 B파가 아마도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마도 뭐 3138에서 뭐 3266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3130 거의 40에서 3266이니까 뭐 한 2부근 정도? 2부근 정도까지는 최소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 2부근에서 뭐 최대는 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한 3140 정도까지 올라가고 떨어질 가능성이 뭐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단 뭐 B파가 사실 제일 애매한 파동이긴 합니다. 왜냐면 A, B가 나온 다음에 당연히 이게 C가 맞는데 A, B, C가 나온 다음에는 1, 2, 3, 4, 5로 올라갈지 A, B, C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B파가 올라가고 C파가 떨어질지는 정확하게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뭐 B파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단기적인 조금 상승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조금 매도 기회로 삼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시면 일단 조금 중요한 구간이 조금 오고 있는데요. 기간을 보시면 이 일목균형표에선 26일을 상당히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갈색깔 선이 또 26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뭐 거의 이제 이틀 뒤에 이제 26일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 되거든요. 이 후행 스팬이라는 게 이 갈색깔 후행 스팬이 26일 동안에 최고점하고 이 초록 색깔 기준선이 26일 동안에 최고점과 이제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거든요. 근데 그 26일 동안에 최고점이 이제 2월 16일 날 이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날이 지나가게 되면 아마도 이제 이 날부터 만약에 이 날까지 주가가 이렇게까지 상승하지 못한다면 이 수치가 몇이죠? 이제 3180.94까지 이제 여기까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이 초록 색깔 기준선이 이제 이날부터 아마 다시 이제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요. 기준선 자체의 방향이 사실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시간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사실 이 며칠간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 9일 횡스팬은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뭐 기준선, 전환선도 역전이 되었고 주가가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고 26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추세는 부정적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매수를 하신다면 뭐 사실 개인적으로 적어도 이 선행 스팬까지는 좀 뚫고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신다면 뭐 이 전환선까지 이제 깨면 그때는 조금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장 확실한 것은 사실 이번에 최저점이었죠. 이 3929를 뚫리면 아마도 이제 그때는 아 지금이 이제 C파의 단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저가 지금 일목균형표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든 일단 둘 다 사실 국내 쪽은 파동이 조금은 애매한 단계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 B파이든 아니면 O파 진행 중이든 이 애매한 파동이 이제 끝나고 나서 조금 더 확실한 파동에서 오히려 승부를 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야구 선수라고 치면은 당연히 이제 타석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물론 볼하고 스트라이크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쳐야 됩니다. 뭐 몇 거의 뭐 결국은 치면서 이제 끝을 내야 되겠죠. 이제 그 타석에 섰으면. 근데 뭐 저희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분리할 때는 꼭 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냥 좋은 공이 정말 딱 스트라이크 존에 올 때만 치면 되거든요. 저희는 항상 쳐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게 처음에 투자를 하실 때는 약간 중독처럼 저도 많이 그랬었지만 뭐 지금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만 이 중독처럼 계속 거래를 해야 된다는 약간 그 부담감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은데 조금 그것을 조금 이겨내시고 지금은 저는 그냥 조금 지켜보는 게 이제 방향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곧 방향이 전 이제 튈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애매한 구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 S&P 설명을 드리면 S&P도 이제 주산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똑같이 미국 쪽은 이제 2008 금융위기의 저점이었던 이제 2009년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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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회에서 3회로 3파, 이제 여기가 이제 4파고요. 여기가 이제 5파입니다. 이제 똑같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저희가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지금 뭐 이 채널을 넘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하락 추세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뭐 거의 사실 이제 일봉을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천정을 닿을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오파를 한번 보시면 마지막 오파는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이고요. 이제 미국 쪽은 똑같이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저희가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뭐 너무 높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높게 나올 때는 사실 이 3파 고점에 올려놓는 채널링이 아니라 이 마지막 5파로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여기가 그럼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지금 5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똑같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채널링을 그어보면 아마도 보시면은 이 저점하고 이 저점을 또 닿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이 채널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아마도 한 여기까지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넘어갔다가 다시 이 채널을 하회하면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당장은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꼭 채널을 닿지 않더라도 뭐 바로 하락을 하도 뭐 사실 차트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같은 게 이제 일목균형표로 보면 최근에 하락하면서 이제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였고요.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9일 후행 스팬은 호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단 26일 후행 스팬이 역전된 것은 조금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뭐 머지않아서 이 단기 반등이 있더라도 아마도 그 다음에는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V 코스피라고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설명드리면
뭐 오늘 주가가 뭐 소폭이나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주 소폭 상승을 하였고요. 한 23.7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일단 계속 뭐 증시가 약간 조금 횡보를 보이면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봉에서 보여드렸지만 잠시만요. 네. 주봉에서 보여드렸지만 뭐 과거 대비해서는 뭐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원래는 뭐 낮게는 한 9 정도에서 한 14 정도가 평균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24라는 수치 자체가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달러원 지표 보시면 일단 환율이 뭐 기준선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뭐 떨어졌다가 일단 다시 지금 이 부분에서 약간 조금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환율은 뭐 증시가 조금 상승하면 다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다음에 예상한 아마 10파가 나올 때는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뭐 차트상으로는 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뭐 이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는 그렇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이 18일 날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 제가 일단 그때 체크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뭐 전주에 이제 WTI가 급락했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미국이 러시아 제재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증산으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약간 우려가 조금 있어서 급락을 했었다고 하고요. 이제 지난 이제 17일 날에 3월 17일 날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대선 개입 혐의 관련해서 조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앤서니 블링컨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러시아 이제 노드스트림 2라고 이제 가스관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러시아랑 이제 독일하고 이제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인데 그거 관련돼서 연관된 기업들을 조금 제재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그 프로젝트 자체가 뭐 이제 러시아랑 독일을 이제 연결하는 한 1230km 규모 좀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좀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단 그거에 대한 조금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아마도 이제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이 보통 BEP 이제 유가가 한 45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유가를 내리면서 조금 미국을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우려를 딛고 이 50일 이동평균선, 이 검은 색깔 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약간 그래도 지지를 보이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고요. 일단 뭐 유가 관련돼서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뭐 사실 뭐 그렇게 45달러까지 지금 내려갈 그런 뭐 보복을 할 가능성은 좀 낮지는 않을까. 뭐 제가 유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이 전환선 기준선 이제 역전이 되었고 뭐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갈색깔 26일 후행스팬까지 뭐 역전이 되면 그때는 조금 더 하락이 가능하겠구나. 이 추세상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이제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갔던 이제 금리가 워낙 단기간에 조금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제가 좀 증시도 살짝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재차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습니다. 1.76 정도까지도 상승을 했다가 일단 오늘 조금 한 4bp 정도, 4에서 한 5bp 정도 되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워낙 뭐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그때 조금 증시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요. 기대 수익률이 이제 높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낮을 때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되게 조금 약간 대형주기 때문에 매우 이제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기대 수익률이 8%를 하회했다가 다시 이제 상회를 할 때 조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거나 횡보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7.9까지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뭐 어김없이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은 보여야 되지 않나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 보시면 뭐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뭐 소폭 한 0까지는 아니고 이제 소폭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한 0.1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어 있고 9일, 26일 횡스팬도 다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차트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비파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도 조금 약간 뭐 구름대 상단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이후에 조금 더 하락이 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뭐 혹시나 저랑 이제 의견이 달라서 조금 삼성전자가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뭐 적어도 일단 종가 기준으로 기준선은 상회하고 일부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선행 스팬 이 구간이 선행 스팬인데요. 이 선행 스팬이라도 일단 돌파를 하시고 나서 나머지를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아마 개인적으로 여기가 이제 큰 A파가 나오고 지금 이제 아마 B파에 A파, B파 이렇게 C파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C파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주가가 좀 오늘 상승하고 있지만 프리마켓에서 뭐 여전히 일단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있고 9일도 그렇고 26일 후행스팬은 또 크게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차트상으로는 뭐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보시면 뭐 테슬라도 여전히 뭐 오늘 지금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준선 하회하고 있고 26일 후행 스팬도 뭐 여전히 일단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렇게 A, B, C 정도 모양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C파로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벌써부터 지금 B파가 아무래도 시작되고 있지 않나, B파가 끝나고 아마 C파 중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도 니케이는 그 제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어제였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 ETF 매입 관련해서 이제 목표치가 없어지게 되면서 일단 그 영향으로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면 일단 뭐 개인분들 같은 경우 2001년부터 정말 거의 2019년 말까지 정말 엄청난 양을 거의 71조를 매도를 하시다가 2000년부터 뭐 사실 올해까지 지금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고 계시고요. 83조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누적 순매수는 약 12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양을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매도를 하고 있고요. 뭐 수급 자체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뭐 개인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보통 결과론적으로 항상 안 좋았던 적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개인분들 투자 자체가 사실 투자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수급적으로 조금 더 불안 요인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기대 수익률을 통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이 파란 색깔이 S&P입니다. 일단 조금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고요. 이 선이 이제 보통 주식하고 채권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금융권에서 일드 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이제 주식의 이제 지표고요. 국내 쪽 보시면은 일단 뭐 국내 쪽도 상당히 뭐 코로나 때는 싸다라는 시그널을 냈었지만 지금 상당히 이제 조금 이제 밸류 부담이 있어지는 단계까지 내려왔었고요.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더 많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거의 과거 이제 저점 수준까지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히 미국 쪽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커 보이고 국내 쪽도 이제 밸류 부담이 점점 있어 보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국고채 금리로 나눈 수치고요.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모형입니다. 뭐 국내나 S&P 둘 다 모두 이제 금리나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조금 저평가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서 점점 이제 고평가를 향해 이제 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 코스닥 신용잔고 조금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네. 일단 뭐 두 개 합쳐져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 일단 신용잔고는 조금 한 3천억 정도 전날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21조 한 6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증시가 계속해서 조금 약간 뭐 그렇게 사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한데, 일단 신용잔고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뭐 코스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 색깔이 신용잔고인데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이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항상 증시가 고점이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조금 증시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일단 뭐 금리나 유동성 관련된 지표는 제가 오늘 6시에 유동성 분석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전에 이제 금요일 날 샀던 주식들을 뭐 아직까지는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비파가 조금 더 올 것 같기는 해서 뭐 확실하진 않지만, 물론 확실하지 않아서 이 전저점을 깨면 그때는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아니면 이 전환선을 깨거나 뭐 개별 주식 제가 산 주식이 뭐 매수 추천에 이제 키스코도 올려드렸었죠. 키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아예 판 적이 없습니다. 뭐 제가 키스코 빼고는 다 팔았었는데, 뭐 키스코는 자사주 매입이 워낙 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떨어져도 자사주 매입을 해서 좋고, 뭐 오르면 뭐 올라서 좋고 한 주식이거든요. 지금 정말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정말 편하게 들고 있을 수 있는 주식이어서 뭐 그냥 제가 계속 사실 보유하고 있고요. 뭐 계속 조금 자사주 매입도 그래도 나름 뭐 좀 하면서 일단 계속 추세 자체도 뭐 전환선 기준은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고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속된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사실 매수 분석, 매수 추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1분기 실적도 그렇고 요즘 화학 자체가 뭐 스프레드가 되게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승폭이 큰 것 같기는 하고요. 이것도 이제 매수 추천 영상이 있어서 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일제당은 뭐 그렇게까지는 많이는 오르지 못했는데, 제가 금요일이 언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이 부근 정도에 샀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는 모르지 못했었는데, 뭐 제일제당도 사실 뭐 개별 종목 장기 투자하시기에는 뭐 매우 괜찮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셔서, 뭐 혹시 그냥 조금 하락장에서도 주식은 꼭 그래도 나는 다 팔지 못하고 들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뭐 그때 들고 계시기에는 그래도 좀 좋은 주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LG전자도 뭐 개인적으로 뭐 그래도 아유 죄송합니다. 네, 테크 주식은 그래도 뭐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뭐 매수 추천 영상은 아니고 제가 종목 분석 영상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뭐 LG전자도 뭐 상당히 뭐 그래도 나름 저평가돼, 뭐 많이 상승은 했지만 조금 저평가돼 있다고는 생각을 해서 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일단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A파 하락이 나타나고 지금 아마 B파 다음에 C파일 것 같기는 해서, 뭐 저도 사실 키스코 빼고는 웬만하면 다 이 B파가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면 조금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이제 파생 상품으로 해지를 하기 때문에 뭐 해지 자체를 조금 더 늘릴 생각이고요. 뭐 지금은 전혀 제가 해지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렇게 뭐 저는 만약에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조금 시그널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매도를 하거나 해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려고 했다가 뭐 조금 사정이 있어서 못 사긴 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는 마감 시황 때 이렇게 격일로 설명들을 다 해드렸었거든요. 하루는 빨간색은 뭐 오늘, 뭐 파란색은 내일 이런 종목으로 설명드렸었는데, 지금은 뭐 시간 관계상 못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KB금융 거 예전 거 보시면은 제가 이 국고채 금리가 이렇게 뻥 띄어 있을 때 이 국고채 금리를 따라서 아마도 결국 KB금융 주가도 아마 올라갈 거다. 왜냐면 KB금융 자체의 국고채 10년하고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했는데 뭐 저는 그때 사실 사지는 않았었는데 네, 일단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그때 듣고 사셨으면 좀 많은 수익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국고채 금리는 향후에도 좀 더 올라간다고 중장기적으로는 생각하기도 하고요. 뭐 KB 금융 자체가 뭐 KB금융도 그렇고 사실 지금은 이제는 신한지주가 더 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둘 다 같이 보고 있기는 한데 뭐 둘 다 뭐 길게 투자하시기면 뭐 무차별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뭐 지금은 일단 뭐 사신다면 신한주주가 조금 더 싸기는 하고요. 뭐 그건 뭐 사실 취향 차이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연두세 기대 수익률을 보더라도 뭐 사실 과거 대비해서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뭐 여전히 사실 높은 수준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거의 몇 퍼센트죠? 네, 잠시만요. 네, 거의 뭐 그래도 한 14% 정도 될 것 같으니까요. 뭐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주식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뭐 그냥 종목들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계속 조금 지금 방향성이 지금 조금 안 나오고 있는 장세여서 뭐 조금 약간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애매할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소액만 베팅해 놓으신 다음에 조금 쉬시는 것도 그냥 지켜보신 다음에 확실하게 좀 추세가 정해진 다음에 움직이시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언제든 제가 생각하기에 급등락이 조금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어서 전환선 기준선도 다 뭉쳐 있고요. 뭐 9일이나 26일 후행스팬도 다 조금 약간 뭉쳐 있기 때문에 조금 사실 제가 맨날 매번 말씀드리지만 좀 매수하고 매도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항상 조금 정립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